네. 유제 3-3번 204페이지에 있는 3-3번부터 볼게요. 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일단은 그냥 기본 스탠다드한 방법만 진행 한번 해볼게요. 딱 문제를 봤는데 조건식이 두 개고 등차 수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끝인 거야. 이걸 딱 보는 순간 이 문제는 다 구할 수 있구나라가 되어야 해. 있자, 일단 아침에 해가 꼬이네요. 자, 그럼 일단 기본 방법은 뭐냐면 모든 항들을 A와 D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A1 빼기 A4를 A1에다가 공차 몇 개? 3개를 더한 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9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얘 바로 이렇게 없어져요. 그럼 마이너스 3D가 9니까 D는 얼마야? 마삼이야. 이게 바로 그냥 D가 나와요. 벌써 끝난 거죠. 그럼 두 번째 조건 A3과 A4를 더하라고 했는데 A3은 A 플러스 2D 얘는 A 플러스 3D 합치면 2A1 플러스 몇 D가 되죠? 둘, 셋이니까 5D가 되겠네요. 근데 D가 얼마래? 마삼이라고 구해냈잖아. 그럼 이게 99예요 라고 하면 얘가 마이너스 15 있고 넘겨서 계산하시면 114가 나오죠. 그럼 2A1이 114니까 A1은 나누기 2에서 얼마? 57. 이렇게 그냥 A하고 D값이 나온 거죠. 그럼 뭐가 끝난 거야? 일반항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일반항 A에는 초항 57에다가 n-1t 이렇게 대입해서 풀면 끝나지만 내가 원하는 건 그거 한 줄 쓰는 것도 귀찮아. 그러니까 바로 등차 수열 A에는 n에 관한 1차식으로 바꾸자라고 해서 마이너스 3n 플러스 네모인 건데 여기다가 얼마를 1을 넣었을 때 얘가 57 되니 얼마야? 60이면 되겠네. 아주 이쁘네. 그래서 A에는 마이너스 3n 플러스 60이라고 바로 나오는 거고 얘가 처음으로 마이너스 30보다 작아져야 된대. 얘가 마이너스 30보다 작아져야 한다. 이거를 만족하는 n 값을 구하자라고 문제를 풀자는 얘기인 거죠. 그럼 마3n 넘기면 3n 되고 얘 넘기면 90 되고 약분시키면 30. n은 30보다 크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걸 만족하는 조건은 n 값이 30보다 큰 얼마일 때? 31일 때부터다 라고 말하면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조건이 두 개다라는 내용만 이용하시면 일단 끝난 겁니다. 자, 4-2번은요.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다라고 해서 왜 그러냐면은 다시 등차 수열이 x만 등차 수열이 아니라 7부터 계속 등차 수열을 이룬다예요. 그럼 첫 번째 값은 7, 마지막 값은 마이너스 5.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건데 그럼 이 전체를 어떻게 보는 게 정석적인 방법이냐면 책에 나올 때 얘를 A1으로 보는 거고 얘를 A2, A3, A4가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얼마냐 라고 했을 때 착각하기 쉬운 게 요거보다 항번호가 높은 AN 플러스 1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고요. 이 전체 항의 개수는 X가 N개, 나머지 2개가 더 있어서 N 플러스 2개가 되는 거라서 얘는 AN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초항은 7인 거, 조건이죠. 충분한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AN 플러스 2가 마이너스 5예요. 조건이 두 개인 건 맞지만 항번호가 몰라요. n값이 얼마인지 몰라서 이건 완벽한 조건이 아닌 문제야. 그래서 이것만 갖고는 절대로 뭘 할 수가 없어? 일반항 an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보면 그러면 추가 조건이 있거나 내가 구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건데 뭐야 대놓고 나와있잖아. 이 술의 공차가 얼마다?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조건이 완성됐어요. 그럼 공차와 초항을 아니까 일반항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일반항 하지 어떻게 구한다? AN은 공차를 그냥 n의 개수로 넣는 거고 예쁘지는 않네. 여기다가 네모를 넣었어. 그래서 얘가 초항이 7이 나와야 돼. 1 넣었을 때 7 나와야 돼. 4분의 31인가 보네. 안 이쁘네. 왜 이렇게 만들었지 문제를? 문제 좀 이상하네요. 이겁니다. 근데 얘가 얼마가 되어야 한대? 마이너스 5가 되어야 한대. 그럼 항번호가 나올까 안 나올까? 항번호가 나오겠죠? 그 항번호가 나옵니다. 그 항번호가 얼마가 나오는데? 그럼 17이 나온대요. 여기다 17 넣으면 마이너스 5가 17인가? 17 넣으면 마이너스 5가 나온대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답이 그럼 17이 아닌 게 뭐냐면 2n을 구하는 거 여기 있는 애. an 플러스 2가 마이너스 5가 되는 순간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n 플러스 2가 17인 거니까 n 값은 얼마다? 15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죠? 자, 5-2번 문제 볼게요. 등차수, 깜짝이야. 합이 왜 나와?
나 할 수 있구나. 왜냐면 오늘 좀 이따 배울 게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이거든요. 수열의 합은 좀 이따 배워야 되는데, 일단은 등차 수열을 이루는 네 수의 합이 마이너스 8이고,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의 곱이 마이너스 32다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 이 조건만 보고 풀게. 4개가 있어요. 그럼 4개의 수열을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지난 시간에 연속하는 3개가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라고 하면은 그 3개의 숫자를 가운데를 A, 왼쪽을 A-D, 오른쪽을 A 플러스 D로 놓고 풀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4개가 되면 어떻게 될까? 맨 앞에 거를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로 놓고 풀 수 있는 건 맞지만 이렇게도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얘처럼 좌우가 대칭인 걸 이용하면 조금 더 좋은 게 뭐냐면, 대칭인 걸 이용하면 얘네들을 싹 다 더했을 때 D가 없어지면서 A 값을 얼마인지 바로 구할 수가 있어. 근데 4개일 땐 어떻게 될까요? 대칭이 대기할 수가 없잖아. 얘가 A면 얘는 A 플러스 2D. 대칭 관계 안 되고요. 얘가 A더라도 A 마이너스 2D, A 플러스 D. 대칭 관계가 안 돼. 4개일 때는 할 수 없을까요? 약간은 억지스럽지만 가능합니다. 대칭 관계를 만드는 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A 마이너스 D, 얘를 A 플러스 D. 그럼 이 간격이 얼마인 거야? 2D인 거야. 그럼 여기 다음 번째 값은 이렇게 되죠. 대신 조심할 게 있어요. 이걸 하다 보면 D 값이 나오거든? 이 수열의 공차는 D가 아니야. 이 수열의 공차는 얼마씩 늘고 있어? 2D씩 늘고 있어서 여기서 나온 D 값에 2배를 한 값이 공차가 되는 거라서 이건 좀 조심해 줘야 돼. 그래서 꼭 수식에다가 이렇게 AD를 펼쳐 놓은 다음에 AD를 구하면 이 각각의 항들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걸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무자고요. 네 수의 합이 마이너스 8이라니까 이렇게 더하지 말고 이렇게 더하라고. 이렇게 다 더하면 D는 없어지고 4A가 나오고, 4A가 마이너스 8인 거니까 A는 마이너스 2라고. 초항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A는. A가 마이너스 2라고 나와 있는 거고,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의 곱이 마이너스 32. 그럼 얘랑 곱하라는 얘기죠. 곱하면 합차공식 되겠네. 대칭 관계니까 A제곱 마이너스 9D제곱이 마이너스 32. 근데 A가 마이너스 2니까 얘는 4. 됐죠? 그러면은 D제곱은 4가 나오나 보네요. 넘기고 계산하시면 D제곱은 4. 그래서 D는 플러스 2거나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겠죠. 그럼 종류가 2개가 나올 건데, 대신 D가 플러스 2거나 마이너스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요,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랑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아마 똑같이 나올 거예요. 좌우가 대칭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수열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됐죠? 다음 거 다시 볼게. 또 마지막 6-2번 다항식이 있는데, 이 다항식을 x-1과 x 플러스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요. 이 내용 자체가 무슨 내용이죠? 나머지 정리 문제인 거죠. 나머지 정리.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은 나누는 값이 0이 되는 x를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x에다가 1, 0, 마이너스 1을 대입하라는 얘기죠. 1을 집어넣으면 f1인데 1 넣으면 얼마죠? a 플러스 6. 그냥 1 넣으면 아니죠. 얘가 0 되는 건 x 0 넣어야지. 0 넣으면 5. 마이너스 2 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넣으면 4 마이너스 2a 플러스 5가 돼서 9 마이너스 2a. 이 세 수가 무슨 관계를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얘들아, 요거 값이 3개가 주어져 있는데 미정계수는 A 하나밖에 없어요. 구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간격이랑 이 간격이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5에서 얘를 뺀 것과 여기에서 얘를 뺀 것이 같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연속하는 3개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나와 있으니 가장 좋은 거는 등차 중한, 이 둘의 가운데 값이 얘입니다를 이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거 2개를 더하면 15-a인데 이거는 가운데 것을 2배한 10이랑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a는 5라고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다시 말하면 이건 등차 중항을 이용하면 더 좋은 거고,
저 문제를 봤을 때 등차 중앙을 이용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면 너무 좋고 그렇게 해달라는 거야 나는. 하지만 등차 등비수열은 조건이 두 개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초항과 공차로 분리해가지고 다 늘어뜨리면 무조건 답은 나오기는 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지요? 네, 그러면 오늘 등차 수열의 합을 좀 할 건데 잠깐만. 네, 이제 등차 수열은 이제 익혔을 거라고 보겠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열이 두 개가 있어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등비 수열은 등차 수열이랑 비슷한데 똑같은 수가 더해지는 게 아니고 똑같은 수가 곱해지는 수열을 등비 수열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배울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오늘 배우는 등차 수열의 합이 되겠습니다. 제목하여 등차 수열의 합. 합. A1, A2, A3, A4 해가지고 AN까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다 뭐하자? 더하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첫째 항부터 막항까지, 이걸 막항이라고 할게요. n번째 항이 이제 n번째 항인데 첫째 항부터 가면 n번째 항까지 모든 수열을 다 더하자는 얘기야. 오케이? 이게 바로 수열의 합이고 표시는 S로 해요. S는 합계란 영어, sum에서 갖고 온 거고 SN이라고 쓰시면 이 뜻이 수열을 A1부터 AN까지를 더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수열이든 상관없고요. 모든 수열에서 SN은 첫째 항부터 N항까지를 다 더한 걸 말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이걸 수열의 합이라고 해요. 수열의 합. 근데 오늘은 이 수열의 합 중에서 얘네들이 등차 수열이었을 때의 합을 구할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죠? 자, 이거 이제 합을 공식화할 건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초항이 결정되어 있고 공차가 결정되어 있으면 SN을 A와 D로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근데 일단 증명 방법이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느낌일 건데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 일단은 안 되면 두 번째 방법 넘어가도 돼. 등차 수열은 분명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걸 더한 거랑 이 둘을 합친 거랑 요 둘을 합친 게 값이 어때요? 같겠죠? 괜찮아?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게 이해가 되는지 보자고. 만약에 수열이 9개가 있어요. A1부터 A9까지를 다 더한 걸 구하자고 해볼게. 이 전체의 개수는 몇 개야? 9개야. 그럼 이거의 한가운데 A5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없을까? A1하고 A9는 A5를 두 번 더한 거랑 같아요. 괜찮아? 그러니까 등차 중앙이잖아. 이거하고 이거하고의 가운데 값이 얘니까 얘네 둘을 더한 값은 얘를 두 배 한 값이랑 똑같다고. 이게 등차 중앙이었죠. 그럼 이렇게 볼게. 이 둘의 평균 값은 얼마야? A5예요. 맞죠? 그럼 나머지 A2와 A8의 평균 값은 또 얼마야? A5잖아. 그럼 이 모든 것들의 평균 값은 얼마야? A5야. 평균이 A5인 겁니다. 맞죠? 그럼 이렇게 말해볼게. 평균 값을 알아. 이 9개의 합을 구하래. 9개의 평균이 A5인데 9개의 합을 구하래. 그럼 이거는 가운데 있는 A5를 몇 번 더해? 9번 더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해가 되겠어요? 다시 결과는 이거야. 이 전체의 평균은 가운데 있는 A5예요. 그러니까 얘가 부족한 만큼을 얘가 A5보다 오버되는 양을 A1에다가 다 줄 수 있어. 무슨 말이야? 얘가 A 플러스 8D니까 4D를 얘한테 줘. 그럼 얘는 A5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4D를 더해주면 얘도 A5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대가 이거 나 요즘 초등학교 수업에 좀 하면서 놀랐는데 이때 이런 걸 다 배웠구나. 막대기 뭐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막대기 있는데
결과적으로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세요 하면은 얘가 더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얘네들한테 내려줘가지고 평균 높이를 똑같게 만들어주는 거였어. 그게 이거야. 얘가 더 훨씬 길단 말이야, A9가. 얘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A1한테 줘서 모든 녀석들의 키를 A5로 똑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럼 얘네들의 평균은 A5야. 그럼 얘네들의 총 합이 얼마냐? 라고 물어본다면 평균을 알았으면 항의 수만큼을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9 곱하기 A5가 얘네들의 합이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개수가 홀수계일 때는 그런데 개수가 홀수계가 아니라 짝수계인 경우들도 있잖아요. 짝수계인 경우. 그럼 얘네들의 가운데 값은 A5하고 A6이 이렇게 있었을 때 얘가 가운데도 아니고 얘가 가운데도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이 전체의 평균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면 A5와 A6 가운데 있는 값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전체가 일정한 계속 2씩 늘어나고 있는 거니까 이 전체의 평균이 얼마라고 물어본다면 A5하고 A6 가운데 값일 거야. 그럼 굳이 그걸 표시한다면 A 5.5번째 항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괜찮겠어? 그럼 이거의 평균은 A 5.5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A 5.5에다가 평균이 얘인 걸 알았으니까 항수가 몇 개야? 10개. 그럼 10 곱하기 A 5.5를 하면 이 전체의 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이해 갔나? 그러니까 등차수열의 합을 구할 때는 진짜 노가다로 구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 값 구한 다음에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이용하면은 그만큼 더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등차수열의 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걸 일반화 해볼게. 일반화 해볼게. 이거야. A1부터 AN까지 중에서 이거의 가운데 값을 구하자는 얘기야. 이거의 가운데 값. 이거의 가운데 값은 얼마냐면요. N 값이 홀수라면 이거의 가운데 값은 이거야. 1과 5를 더하고 나누기 2한 값이 얘가 가운데 값이고, 맞죠? N 값이 짝수야. 얘가 짝수였다 하더라도 N과 1을 더한 10과 1을 더하고 나누기 2한 값이 가운데 값인 거야. 그러니 결과적으로 이 항의 개수가 짝수계든 홀수계든 상관은 없어요. 맨 앞에 한 번호랑 맨 마지막 한 번호를 모여서 더하고 나누기 2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굳이 말하면 A1과 AN 이걸 더하고 가운데 값을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계산을 해도 좋고요. A 2분의 N 플러스 1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A1과 A1의 가운데에 있는 항이라고 표시해도 상관은 없고 맨 앞에 거랑 맨 끝에 걸 더해서 나누기 위해서 얘네들의 가운데 값을 구해도 등차 중앙을 써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요거는 n이 홀수이면 얘가 예쁜 자연수가 되지만 얘가 짝수면 이쁘지 않은 소수가 나오는 거기는 하죠. 실제 수열에서의 항번호는 자연수만 되었기 때문에 이런 걸 쓰면 안 되겠지만 계산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이용해도 좋고 이렇게 이용해도 좋아요. 이거 사실 내가 고등 3수업 수능 수업 때 하는 내용이거든. 이렇게 표현하면 사실 안 되는 거라서. 근데 느낄 수 있으면 느껴달라는 얘기야 미리. 그럼 더 쉬워. 다시 가운데 등차 중앙을 맨 앞과 맨 뒤에 합의 정말 가운데 값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요. 항 번호로 해석해도 상관이 없다고요. 등차 수열은. 괜찮겠어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여기에다가 얼마 곱하면 돼? 항수가 몇 개야? n개잖아. 이렇게 곱한 게 바로 뭐다? SN이 된다.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왜 이렇게 가르치냐면 지금 당장 올해 우리가 이거를 시험화해서 문제 풀 일 없고 시간 지나면 시험 또 까먹을 거야. 근데 나중에 너희들 보고 등차수열의 일반항이 뭐야 라고 하면 내가 배웠던 내용 AN이면 전부 N개를 더하는 건데 다 공차인데 하나만 초항이에요. 요거 기억이 잘 남거든.
근데 등차 수열의 합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너희들이 자꾸만 공식으로 떠올려. 그럼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까먹잖아. 그래서 그걸 안 가르치려고 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기억하라고? 가운데 값을, 평균 값을 구해서 항수만큼 그걸 여러 번 더하면 얘네들이 합이 되는 거네요. 라고 기억해달라고. 그러면 너희들이 수열의 합을 추론할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원래 교육과정대로 뭐니 너희 내신에 들어가는 거면 이렇게 안 알려주고 공식부터 먼저 알려드리는데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이해 갔죠? 자, 그럼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해볼게요. 방법이 아니라 공식을 써볼게요. 식이 이렇게 되거든요. 되게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별거 없습니다. 뭐냐면 책에 나와 있는 공식은 얘예요. 이거예요. 여기서 AN이 우리가 합하려고 하는 수열값 중에서 가장 마지막 항이죠. The last. 그렇죠? 예술이 같으면 내 발음이 불이 다 가려나? 이해죠? 어쨌든 그런데 마지막 항이라고 하거든요. 마지막 항을 우리가 우리말로 막항이라고 해요. 막항. 얘는 초항, 얘는 막항. 그래서 A1이라고 쓰지도 않고 그냥 A라고 쓰는 얘는 초항, 얘는 막항. 그럼 L이 누굴 말하는 거야? AN 말하는 거야. 얘는 A1 말하는 거고. 첫 번째 값이랑 마지막 값을 더해서 나누기, 얘 가려봐요. 이걸 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등차 중항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더하려고 하는 모든 항들의 가장 가운데 또는 평균값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의 가운데 값, 평균값이 되는 거고, 우리는 합을 구하는 거니까 이 평균이 몇 개 있다? n개 있다라고 해서 n을 곱하면 등차 수열이 합이 되는 거라고요. 됐니? 자, 그럼 이제 얘를 초항과 공차로 표현하면 되겠죠. 얘는 초항 그냥 그대로야. 괜찮아.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를 뭘로 바꿔야 돼? 초항과 공차로 바꿔야 돼. 이 L이 AN이란 말이야. AN을 초항과 공차로 바꿉시다. 얼마예요? A 플러스 N-1D잖아요. 일반항이 뭐였어? A 플러스 N-1D라고요. 그럼 얘를 더하면 되는 거죠? 더란 얘기죠? 그럼 그게 A잖아. 끝이에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은 두 가지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 첫째 항과 마지막 항, 그냥 AN이었을게요.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한 다음에 이걸 나누기 2에서 평균값을 구하고 여기에 개수만큼을 곱하면 등차 수열의 합. 근데 이 녀석을 A와 D로 나타낸 일반항 A 플러스 N-1D라고 한다면 이것에 A1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니까 2A1 플러스 N-1D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이걸 나누기 2하고 N을 곱하면 등차 수열이 합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초항과 공차만 있으면 우리는 수열의 합 SN을 무조건 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됐니? 일단 됐어. 자, 요 내용이 진화할 거야. 좀 더 다양하게 진화할 건데 일단은 지금은 공식을 조금 익혀야 되거든요. 얘 증명이 나랑 좀 달라요. 얘 증명은 이렇게 했어. 그냥 간단하게 보고 가세요. 이거 학교에서도 아마 이걸 할 건데 A1, A2, A3, A4에서 AN이야. 이걸 순서를 바꿔서 한 번 다시 써. AN, AN-1, N-2, 뚜두두두, A2, A1. 이거 순서를 바꿔서 썼어요. 그럼 이걸 다 더한 게 SN, 아래 것도 똑같은 거니까 SN. 변변을 더하면 ESN이 되는데 이 둘을 더한 게 A 플러스 L. 이거 두 개 더한 것도 이거 두 개 더한 거랑 똑같은 A 플러스 L, A 플러스 L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 이 전체는 A 플러스 L을 N번 더한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SN이 이거 이니까 양쪽을 2로 나눠서 이렇게 됩니다라고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게 교과서적인 방법인 거고 나쁜 내용은 아니고 뭐 괜찮아요. 어렵지 않고. 그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은 개념 확인 1번, 2번 잠깐 볼게요. 풀어주세요. 공식을 먼저 익히시고 공식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오늘은 이제 수열의 합 SN과 AN의 관계에 대해서 풀어볼 거예요.
등차 수열로만 일단 설명을 할 거예요. 등차 수열만. 근데 AN과 SN의 관계는 항상 뭐 어떤 수열에 대해서도 똑같이 성립하는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오늘 등차 수열 위주로만 볼 겁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얘들아, AN을 안다는 얘기는 이 수열에 대한 특징과 뭐 모든 값들을 내가 구할 수 있는 거죠. 이 수열을 일단 정복한 거야. AN을 알면 이 수열의 특징을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럼 그렇다면 이 수열의 합도 SN도 그러니까 AN을 알면 SN을 무조건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AN을 알면 SN을 무조건 구할 수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어떤 수열의 일반한 AN을 알아. AN이 뭐 N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막 되어 있어. 근데 뭘 구하래? SO를 구하래.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무조건 있겠죠. 왜? A1, 2, 3, 4, 5 계산해서 싹 다 더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얘를 알면 A1, 2, 3, 4, 5 다 구할 수 있잖아. 각각 구해서 더하면 얘 나오겠죠. 무조건 구할 수 있겠죠. 다만 일일이 구하면 귀찮잖아. 그래서 얘를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없을까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구할 수는 있겠죠. 그럼 반대로 SN을 알아도 AN을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같은 관계 아니에요, 그렇죠? SN을 알아도 AN을 당연히 구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떻게 이용하면 AN에서 SN, SN에서 AN을 구할 수 있을지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근데 주로 우리가 쓰는 건 SN을 이용해서 AN을 구하는 거 위주로 볼 거예요. 오케이? 간단합니다, 사실은. A1, 그러니까 A1, A2 해가지고 AN-를 지나 AN까지 있어요. 이걸 다 더하면 얘가 누구야? SN이야. 괜찮아? 또 이게 가시죠? 자, SN을 이용해서 AN을 구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보면 돼요. 이 전체 값에서 얘만 남기고 얘를 없애면 돼요. 그럼 AN만 남는 거잖아. 맞죠? 쟤를 어떻게 없애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합을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합. 그치? Sn-1인 거잖아. n-1번째 항이니까. Sn이란 뜻은 A 항번호가 1번인 것부터 여기에 나와 있는 항번호까지를 다 더한 뜻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S5는 A1부터 A5까지의 합. SN은 A1부터 AN까지의 합. 근데 AN-1까지 합이 얼마냐 라고 물어본다면 SN-1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AN을 구하는 방법은 이래요. SN에서 SN-1을 빼면 얼마다? AN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해서 그 전까지 합을 다 빼버리면 맨 마지막에 있는 막항 AN만 남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수식화를 하면 SN 빼기 SN-1은 AN이다라는 관계식이 만들어집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이게 바로 SN과 AN의 관계식입니다.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거고 어떻게 이용이 되는 거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많은 종류의 SN을 한 적이 없어. 우리 지금 등차 수열의 합 SN 하나만 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볼게요. SN이 3n제곱 마이너스 n이라는 값이 있어요. 어떤 수열합 SN이 이거래요. 아직 저기 잘 느낌이 오진 않죠? 괜찮아요? SN이 저거래. 우리가 뭘 구하고 싶냐면 얘를 이용해서 AN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그럼 방법이 뭐냐고? SN에서 SN-을 빼보는 거야. 3n제곱 마이너스 n에서 빼기 누구의? SN-1. 자, SN-은 뭐냐면 여기 n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 n-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3n-1의 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이게 바로 SN-1인 겁니다.
이해가요? 그럼 얘를 계산해 보시면 이거 돼야 됩니다. 3n제곱 마이너스 n. 오, 이게 좀 계산이 불편해요. n제곱 3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6n 마 3 아니 플러스 4 마이너스 얘라는 게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7n 되나요? 나 계산 잘 못하겠어. 이거 글씨 왜 이래. 7n 헷갈려. 힘들죠? 했는데 3n제곱 3n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7n이 플러스가 돼서 플러스 7n 없어지는 거니까 6n 되고 3 숫자 남아서 마 3이 된 것 같아요. 됐니? 나 계산 못 틀렸는데? 그렇죠. 여기가 틀렸죠. 여기도 n-1이어야 되죠. 계산 틀렸어요. 어떻게 틀리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이거 다시 알려드릴게요. 나 계산을 못해. 자, 그래서 얼마 돼요? 여기 플러스 1이 남아있을 거니까 4가 되겠죠? 이거 맞네요. 자, 이거 계산한 게 뭘 구한 거야? 뭘 구한 거야? AN 구한 거예요. SM 빼기 SM만 쓰면 AN이라니까? AN을 구한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어떤 수열합 SN을 알아요. 그럼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일반항 AN도 구할 수 있어요. 방법은 SN에서 SN-1을 빼면 됩니다. 어때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럼 이런 거야. 이 녀석의 일반항을 직접 수열로 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첫째 항이 얼마죠? 2. 두 번째 항은 8. 세 번째 항은 14. 네 번째 항은 20. 이렇게 되는 거거든? 맞죠? 자, S1이 얼마일까요? S1은 누굴 더하라는 얘기야? A1 한 개를 더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S1은 그냥 A1과 같아요. 수열의 합인데 항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A1 하나를 말하는 거라서 S1은 A1과 같아서 얼마가 돼요? 2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근데 두 번째부터 달라져요. S2는 얼마가 돼요? A1하고 A2를 더해야 되는 거죠? 얘 둘을 더해야 돼. 얼마 돼요? 그래서 10 되는 거고 S3은 A1부터 A3까지를 더해야 돼요. 이 세 개를 다 더해야 돼요. 그래서 24가 되는 거고 S4는 마찬가지로 이 네 개를 다 더해야 되는 거라서 44가 되는 거예요. S가 뭘 말하는지 알겠죠? 자,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였어? 최초의 SN 값이었죠. 저 식에다가 n에다가 1을 대입한 S1은 얼마야? 2야. S2는요. 2를 집어넣으면 4, 3, 12 빼기 2니까 10. S3은요. 27 빼기 3이니까 24. S4는 또 대입하면은 44. 맞죠? 어때요, 값이? 똑같죠?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오류가 없다는 얘기죠. 오류가 없죠? 그래서 정상적인 수열이라면 오류가 없어요. 이렇게 SN을 이용해서 AN을 구할 수 있고 그거는 하나의 오류도 없이 완벽합니다. 다시 정리. SN을 알면 AN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SN 빼기 SN-. 괜찮나요? 이해되겠죠? 네,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정상적인 수열에서는 이 관계식만 알고 있으면 쉽게 일반항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애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열 중에는 B구가 있어요. 얘네들이 문제야. B구 수열이 있어요. 어떤 게 B구 수열인지 보여드릴게요. 결론적으로는 정상적인 애들은 첫 번째부터 다 규칙이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정상적인 아이들인데 좀 비정상적인 아이가 누구냐면 한번 해볼게요. 숫자를 써볼게요. 4, 8, 11, 14, 17. 등차수열 맞아요?
규칙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상하냐면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올라갈 때는 4를 더했어. 근데 그 다음부터는 3을 더해요. 그럼 이런 수열값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이게 좀 고민인 거거든요. 큰 소연아, 너는 이걸 등차 수열이라고 말할래 말래? 어? 느낌이 등차 수열이네. 느낌상 그래요? 작은 소연아, 너는 뭘 할래? 아닌 것 같아. 대세를 따라보자.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사실 나도 아닌 것 같긴 해.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완벽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규칙이 좀 수학이라는 것은 명쾌하게 완벽해야 되잖아. 그래야지 뭔가 그래 이런 거야. 그래 이렇게 좀 호쾌하게 좀 딱 느낌이 오는데 그렇지 않잖아 이거는. 그런데 나중에 하다 보면 나중에 뭐 공학 쪽으로 가든 나중에 뭐 수학 전공 쪽으로 가든 뭐 하다 보면요. 이게 명쾌하게 하나의 논리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건 내용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거고 실제로는 그렇진 않아. 그렇지 않은 게 너무나도 많아. 그러면은 일반화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잖아. 근데 일반화 하고 싶어. 약간은 좀 오류가 있고, 오류는 아니지만 약간 좀 억지스러움이 있어도 대세가 일반화를 딸 수 있다면 우린 그것들을 공식화합니다. 나중에 가면.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벌어지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뭐 일반화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예외 상황으로 두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일반화를 합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야지 뭔가를 좀 정립할 수가 있거든.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완벽한 등차수열은 아닌데 이렇게 말해요. 얘는 첫 번째만 규칙을 이루지 않는 것 뿐이지 두 번째부터는 정상적인 등차수열이 맞잖아. 그렇게 하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 항은 규칙을 이루지 않고 두 번째 항부터는 규칙을 이루는 등차수열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그냥 적을게. 이렇게 쓰면 이거의 일반항이 되는 거야. A에는 뭐가 되냐면 3n 플러스 2 대신에 n 값은 얼마부터? 2일 때부터.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얘가 나오고 3 집어넣으면 얘가 나오고 4 집어넣으면 얘가 나와요. 맞죠? 무엇만 안 되는 거야. 1 넣었을 때만 안 되는 거야. A1이 실제로는 얼마예요? 4예요. 근데 여기다 1 넣으면 얼마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건 규칙이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게 아니라 둘째 항부터 규칙이 성립하는 수열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고요. 괜찮아요? 이해 갔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A에는 3n 플러스 2인 거고 초항은 4라고 별도로 써주고 일반항 A에는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합니다 라고 뒤에다 적어주시면 돼요. 이해됐니? 이렇게 정리되는 수열을 정식 용어는 아니지만 나는 삐꾸 수열이라고 해요. 괜찮아요? 첫째 항부터 성립하면 너무 좋은데 둘째 항부터 성립하는 수열들도 있어요. 등차 수열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수열에서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갑자기 왜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얘들아 이 논리를 펼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어려워 얘들아. 이 논리를 펼치는 데서 사실 좀 조심할 게 있어요. 수열 AN과 수열합 SN에서 이 변수 N은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뭘까요? 여기 N에 대입할 수 있는 값은 어떤 수만 대입할 수 있죠? 자연수만 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N은 반드시 natural number, 자연수여야 돼요. natural number. 이 소리 괜찮아요? natural number예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값은 괜찮아?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1을 넣게 되면
얘는 S1 문제 없어요. A1 문제 없어요. S0 돼요. S0. 그럼 물어볼게요. S0이 뭘 말하는 걸까요? 0번째야? 이런 게 어딨어? 우리가 처음부터 약속하길 뭐라 그랬어? 여기 항번호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무조건 자연수여야 한다고 했었잖아요. 0은 자연수가 아니잖아. 0이 들어가면 돼, 안 돼? 아, 이거는 최초의 조건을 우리가 아예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식에서 요 관계식만 말하는 거야. 여기 있는 값들이 0이 되면 안 돼요.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얘는 괜찮은데 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식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n에다가는 얼마부터 대입해야 된다? 2부터 대입해야 된다. 이렇게 SN에서 AN을 구할 때는 이 조건을 무조건 달아줘야 돼. 이해되겠어요? 괜찮아? 이해가 돼요? 얘가 0 되면 정의가 잘못된 거라서 안 된다고. 그래서 n은 1 넣으면 안 돼요. n에다가는 2부터 대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SN을 이용해서 AN을 구하고 싶다면 SN 빼기 SN-로 계산하는 거 괜찮아요. 다만 여기 뒤에 문제면 뒤에 뭘 써? 단 n은 이 이상이에요. 이거일 때만 쓸 수 있어요 라고 이 단서 조항을 달아줘야 돼요. 그래서 무언가가 계산돼서 나왔어? 그럼 여기 뒤에 뭘 써줘야 된다고? n은 이 이상일 때 일반항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라고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맞잖아. 그렇잖아? 그럼 만약에 이 SN을 보고 일반항을 구하세요 라고 말하면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대신 이렇게 되면 찜찜하잖아. 뭘 못 구했어 우리가? A1 초항을 못 구했잖아. 그럼 초항을 못 구해? 아니 초항을 다르게 구하면 돼요. S1은 아까도 말했지만 S1은 그냥 A1이랑 같은 거예요. 맞죠? S1은 항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남은 건 뭐냐면 A1을 구해야 되잖아. A1은 어떻게 구하냐면 S1을 이용하는 거야. 여기 최초의 식에다가 1을 넣으세요. 그럼 얼마 나오죠? 2. S1이 2가 나오는 거죠? 아, 그럼 A1은 2라고 별도로 적어주셔야 해요. 이해 가겠어요? 이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은 이걸 연습을 먼저 해볼 건데 내가 여기다 좀 간단한 거 좀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책에 나와 있는 건데 너희들 한번 해볼까요? 개념하기 문제 두 문제가 있어요. SN이 2n제곱이라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SN이 n제곱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이 SN을 이용해서 AN을 한번 구해주세요. 시작. 올바르게 작성하는지까지 확인해 볼게요. 구해보세요. 이제 그러면은 내가 한번 해볼게. AN을 구하자. SN 빼기 SN 마이너스 하면 되는 거니까 2n 제곱에서 이 n 마이너스 제곱을 빼면 됩니다 라고 말하면 되겠고 여기 뒤에다가는 n은 이 이상일 때만 쓸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계산을 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4n 마이너스 2가 나올 것 같아요. 잠깐만, 깜짝. 4n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럼 일반항이 구해진 거고 n이 2 이상일 때 일반항은 이것입니다 라고 쓰면 되는 거고 초항은 별도로 구해야 되는 거니까 A1은 따로 구해요.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2가 돼서 일반항 A는 얘인 거고 초항은 따로 2입니다 라고 써주는 게 맞아요. 오케이? 그럼 똑같이 얘도 한번 해보면 얘도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Sn 빼기 Sn-1에 의해서 줄일게요. 그럼 AN을 구하면 2n이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n은 2 이상이다. 그리고 A1은 2이다. 아마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똑같이? 괜찮아요? 달라? 똑같죠? 나는 계산 안 했어요. 난 암사네요. 대단하죠? 나 계산 못하는데 내가 정말 암산했을까? 아니겠죠?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이따 알려줄 건데. 자,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아까 태생이었어. 태생이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걸 굳이 쓰지 않고 마지막 정리했을 때 답을 쓸 때 그냥 그래서 AN은
4n 마이너스 이렇게 적어주세요.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A1을 구했더니 여기다가 1 넣었을 때 값이랑 얘랑 어때요? 값이 똑같아요. 그럼 얘 B구가? 아니죠. 그렇잖아. 여기다 1 넣었을 때도 얘랑 똑같았다는 얘기는 얘는 B구가 아니란 얘기죠. 그럼 이거의 일반항은 그냥 진짜 이거야. n이 1일 때부터. 근데 얘를 보면요. 여기다 1 넣잖아? 얼마 돼요? 얘는 1인 거잖아. 실제 초항은 2 되는 거죠. 이거 느려뜨려보면 이거야. 얘는 첫째 항이 2고, 첫째 항이 2고요. 둘째 항 2를 집어넣으면 3이고, 5가 되고, 7이 되고, 9가 되는 녀석이거든?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AN을 직접 구해보면 첫째 항은 2고, 여기서 이게 공차는 1인데, 그 다음부터는 2씩 늘어나는 녀석으로 정상적인 등차 수열인 거야. 그러니 얘 같은 경우는 이 자체가 B구 수열이기 때문에 n이 2 이상일 때와 초항은 별도로 써주는 게 맞습니다. 되겠어요? 그런데 얘는 첫째 항부터 규칙에 성립하는 거니까 굳이 두 개로 쪼갤 필요가 없죠. 그러니 얘는 한 번에 써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얘가 B구가 아니라는 걸 너희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 거야. 그거 확인이 안 되면 Sn 빼기 Sn-1로 n 이상일 때의 일반항을 따로 구하고 초항을 무조건 별도로 구해야 하는 거고요. 얘가 만약에 B구가 아니라는 확인이 들어. 그러면 사실은 굳이 나눌 필요 없이 따로 구할 필요 없이 한 번에 AN을 구해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야? 언제가 B구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겠죠. 언제가 B구인지 아닌지 알아야 되겠죠. 오케이? 자, 이거는 원래는 모든 수열에서 적용되는 개념이 하나 있긴 있거든요. 근데 요거까지 설명하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서 요거는 등차 수열의 합까지 다 배우고 난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할 때 다시 B구 수열 배울 거거든요. 그때 다시 말씀드릴 거고 오늘은 조금 다르게 말씀드릴 거예요. 알겠죠? 모양꼴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중요한 겁니다. 등차 수열 우리가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등차 수열만 하고 있는데 등차 수열의 일반항과 합공식을 써볼게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요. n에 관한 1차식이었어요. 맞죠? 공차가 n의 개수가 되는 거고 뭐 상수가 있는 녀석 n에 관한 1차식이 등차 수열이었습니다. 맞죠?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아까 했던 방법 공식을 이용해서 쓰면은 2분의 n 2a 플러스 n-1d가 되거든요. 자, 이거를 전개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n에 관한 1차식이야. 얘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1차식에 n을 모두 곱하면 2차식 되겠죠. 맞아? 2차식이 될 거야. 몇 n 제곱? 몇 n? 근데 물어볼게 얘들아. 얘는 상수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전개하면 2차식인 건 알겠는데 상수항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냐면 이런 거야. 요 괄호 안에 있는 값이 몇 n 플러스 얼마라는 1차식일 건데 여기에 n을 곱하면 얘는 2차가 되고 상수는 1차가 되기 때문에 상수항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등차 수열의 합 Sn은 n에 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는 얘가 0이 되는 녀석이어야 해요. 이러면 정상적인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열의 합 Sn이 n에 관한 2차식이다 라고 조건이 주어지면 이 녀석의 일반항은 무조건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됩니까? 이해 되겠어요? 다시 이제 중요한 거야. 헷갈리면 안 돼. AN과 SN을 헷갈리면 안 돼.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AN이 만약에 n제곱 플러스 3n이라고 했어. 이 수열은 등차 수열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에요.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일 때만 등차 수열인 거야. 얘는 n에 관한 2차식인 거죠. 이건 등차 수열이 아니에요. 뭐 1 넣어보면 4 나올 거고 2 넣어보면 10 나올 거고 3 넣어보면 9, 9, 18 나올 거고 이거는 등차 수열이 아니에요. 여기는 6 증가하고 여기 8 증가 아니란 말이야. 이건 나중에 배워주면 또 다른 수열이 있어요. 아예 다른 개념인 거야. 어쨌든 이건 등차 수열이 아니에요. 또 마찬가지로 어떤 수열합 SN이 만약에 3n-1이라고 했어. 그럼 이거의 일반항인 A에는 등차 수열이야? 아니라고요. 이건 거의 막 모든 항들이 뭐 상수, 모든 A1부터 모든 값들이 다 일정한 2, 2, 2, 2 뭐 이런 개념일 거야. 어쨌든 얘는 등차 수열이 아니에요. 일반항이. 이해가니? 그래서 뭘 확인해야 되냐면 AN이 1차식이면 얘는 등차 수열. SN이 n에 관한 2차식이면 이거의 일반항 AN이 등차 수열. 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뒤로 가봐요. 어떤 수열합 SN이 n에 관한 2차식이야? 이건 어떤 수열합이다? 그치, 이거의 일반항 AN은 등차 수열이었을 겁니다. 자, 어떤 수열, 이거 SN이 이거래요. 그럼 이거의 일반항은 어떻다? 등차 수열일 거다는 겁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왼쪽은 상수항이 없고 얘는 상수항이 있어요. 상수항이 없는 이 SN은 정상적인 애죠. 왜? 등차 수열의 합에는 상수항이 없어야 하는 게 정상이거든. 근데 얘가 상수항이 있네? SN이 n에 관한 2차식인 건 맞는데 상수항이 존재해요. 정상이야? 삐꾸야? 얘 삐꾸예요. 얘가 삐꾸인 겁니다. 이해되겠니?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정상적인 애가 아닌 거야. 그래서 실제로 구해보면 첫째 항부터는 규칙에 성립하지 않고 둘째 항부터 규칙에 성립하는 녀석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모양꼴만 보고도 너희들이 알 수는 있어야 합니다. 되겠니? 자, 그래서 210페이지 넘겨볼게요. 210페이지. 개념들의 문제 좀 이따 풀 건데 첫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래 지금 공식 사용하는 거 연습해보란 얘기인 거니까 해보면 되겠고요. 210페이지에 있는 4번 보시면 뭐가 되어 있어? SN을 이용해서 일반항 AN 구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알아야 돼. 딱 보자마자 SN이 N에 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어. 그럼 얘는 어떤 수열인 거야? 삐꾸야, 삐꾸가 아니야. 삐꾸 아니죠? 그럼 저 녀석의 일반항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로 완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있는 거 보시면 상수항이 있어, 없어? 있죠. 얘는 삐꾸죠? 그럼 이 녀석의 일반항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AN 따로 구하고 A1도 따로 구해야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 삐꾸니까. 이렇게 되는 녀석일 거라는 걸 알고 풀어야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괜찮겠어요? 어렵니? 할만하죠? 이해를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 선배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해를 잘해. 아, 그래. 이게 정상이야. 아주 좋아요. 자, 그럼 스텝 2로 한번 가볼게. 자, 일단은 합과 관련된 문제이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조건이 몇 개가 나와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등차 수열에서는. A5가 9, A11이 33. 조건 몇 개? 그럼 끝인 거예요. 두 개의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일반항도 구할 수 있고 S11 구하라. 얘들아, 첫째 항부터 11항까지 합을 구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초항과 공차를 알면 무조건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럼 이거는 뭐 꼭 이렇게 풀라는 건 아니지만 뭐 문제 조건이 조금 그때그때 다르긴 하는데 자, 문제를 내가 잠깐만, 문제를 뭐 이 문제는 어쩔 수 없긴 하다. A5가 9인 거고 A11이 33인 거고 이 둘을 이용해서
S12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인 거야. 괜찮죠? 그럼 일단은 이 둘을 이용해서 초항과 공차를 바로 구하면 좋아요. 근데 공차를 구하는 방법이 A 플러스 4D, A 플러스 10D라고 놓으면 되는 거긴 한데 똑같은 내용인데 이 간격이 몇 개 차이야? 6개잖아. 그럼 6번 6D가 이 둘의 차이인 여기서 일단 얼마? 24라는 걸 바로 할 수 있고 D는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A5 같은 경우는 A1에다가 4D 얘가 D니까 A1에다가 4D를 더한 게 9가 되는 거고 얘가 16이었으니까 A1은 마이너스 7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초항 알고 공차 알아낸 거죠? 그럼 끝난 거잖아.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 S11을 구하세요 라고 했었으니까 얘 뭐 하면 돼? 얘 뭐 하면 돼? 공식에 넣으면 되겠죠. 공식에 넣으면 되는 거잖아. 어떻게 넣으면 되겠어요? 2분의 제일 좋은 공식은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쓰려면 초항과 공차를 알았다고 2A1 초항 넣고 N-1D D가 4 이 공식에다가 11을 넣으라고 했으니까 N에다가 얼마? 11 넣어서 계산하시면 정답은 맞아요. 무조건 답 나온다고.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한다면 나는 이렇게 할 것 같아. S11을 구하는데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얘야. 그럼 봐봐. 이거 아직 아무것도 안 풀었단 말이야. 공차도 아직 모른다라고만 해볼게. 그럼 나는 여기도 한 번호가 11, 여기도 한 번호가 11인 건 무조건 좀 이용을 하고 싶어. 그럼 더 쉬울 것 같거든. 왜냐면 S11의 공식은 2분의 초항 더하기 막항. 얘가 막항이었잖아. 초항과 막항 더하고 항수를 곱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괜찮아? 그럼 초항이 A라고 아직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막항이 33인 걸 알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 항 번호가 몇 개야? 11개. 그럼 바로 나오네? 그럼 누구만 구하면 돼? 초항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요 둘을 이용해서 내가 초항을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요것만 고민하면 되는 거겠죠. 근데 어쨌든 이거의 간격은 6칸이라서 6D가 24라서 D는 4라고 알아냈으면 A5를 이용해서 A1을 구하자는 얘기야. 여기서 공차가 4칸이 옮겨오면 얘가 되는 거니까 A1을 구하고 싶으면 A5 값인 9에서 공차 몇 개를? 4개를 빼면 되겠죠. 그럼 거꾸로 얼마? 4, 4, 16을 빼버리면 얘는 마이너스 7이다라고 나오지 않을까요? 이해되겠어요? 물론 결과적으로 초항과 공차를 다 구한 꼴은 되긴 했지만 조금 다르게 수치화해서 바로 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좀 아주 좋은 건 아니고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 만약에 한 번더가 좀 애매하긴 하네. 아예 숫자를 다 바꿔야 돼서. 네, 일단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초항과 공차를 이용하면 다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제.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이 마이너스 60이라고 나와 있는 건 S12 마이너스 60이라는 얘기인 거고, 두 번째 S15가 60인 거고요. 그리고 첫째 항부터 20번째까지 하는 거예요. 이것도 수업부터 해야 되는데. 얘가 얼마입니까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일단 조건이 몇 개야? 조건이 2개죠. 그러면 무조건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귀찮긴 하네. 얘를 다 뭘로 바꿔? 초항과 공차로 바꿔야 돼. 그럼 얼마가 되냐면 S10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줄까? 이게 방법이 너무 한데 일단 시켜볼래요. 안 되겠다. 아마 다 다양하게 줄 것 같아. 자, 일단 조건은 2개죠. 얘 구해봅시다. 초항과 공차를 구해서 얘를 구해도 될 것 같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해보세요. 한번 하는 거 보고 갈게. 예솔이도 한번 문제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너희들 푼 거 보니까 맞아요. 얘를 어떻게 푸는 거냐면 등차수랍 2분의 항번호 10 2a 플러스 n-1d n이 10이니까 10-1d 9d 이게 마이너스 60입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쓰고
해서 둘을 연립해서 A, B 구하시면 돼요.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자, 근데 이거를 만약에 아까 배웠던 개념처럼 이용을 쓴다면 조금은 단순화시킬 수는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S15가 60이라는 조건보다는 이렇게 조건을 바꾸는 게 조금 더 쉽거든요. 자, 얘들아, S15는 A1부터 A15까지 합을 말하는 거잖아. 그지? 이거의 가운데 값이 누구야? A8이에요. 그러면은 A8을 몇 번 더한 거? 15번 더한 게 60이란 얘기 아닌가요? 맞죠?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거는 A8은 15분의 60 얼마? A8이 4라는 조건과 같은 조건이라 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럼 얘는 A1부터 A10까지 합을 말하는 거잖아. 이거의 가운데 값은 A5.5예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A5.5가 되는 거예요. A5.5가 누군 거냐면 A5.5를 10번 더한 게 N인 거니까 A5.5는 마이너스 6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괜찮아요? 다만 이거 A5.5 얘가 좀 불편한데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바꿔? 사실 이거는 뭐냐면 A 플러스 4.5D가 마이너스 6이라는 얘기인 거야. 이렇게 해서 계산해도 돼요. 그럼 요거랑 얘는 A 플러스 7D가 4라는 얘기인 거여서 요거 두 개 연립해가지고 굳이 상관없다고요.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얘는 SN을 AN으로 바꿔서 해석을 했다.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아니면 얘를 어떻게 되면 A1하고 A10하고의 합이 얼마다? 마이너스 10이다 라고 바꿔도 상관은 없고. 그래서 항상 쓰는 건 아니고 너희들 이거 익숙하지 않으면 얘를 쓸 수가 없을 거야.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아까 내가 말한 건 뭐냐면 수열의 합은 평균값을 그 개수만큼 더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바꿔서 푸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럼 SN이 아니라 AN의 관계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니까 AD를 구하기가 조금 더 쉽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게 좋은 방법일까? 아니요. 이 문제는 사실 이렇게 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제 그럼 다른 방법을 풀어볼게요. 그러려면 등차 수열에 새로운 성질을 하나를 더 알아야 돼요. 큰일 났다. 시간이 다 돼가네. 그래도 우격. 이거 하나만 할게요. 자,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빠르게 한번 해볼게. 자, A1, A2, A3, A4, A5, A6 이렇게 있어요. 얘네들이 등차 수열이라면 어떤 특별한 조건이 또 성립하냐면요. 잘 봐봐요. 두 개씩 묶어. 이 첫 번째 덩어리를 B1, 두 번째 덩어리를 B2, 세 번째 덩어리를 B3라고 하면 B1, B2, B3도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얘네들도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자, 생각해봐. 얘는 뭐예요? A. 그러니까 이거 합치면 A에다가 A 플러스 그래서 2A 플러스 D가 되거든요. 합치면. 이거 합치면 2A 플러스 얼마? 2D랑 3D니까 5D가 되겠죠. 2A 플러스 9D가 돼요. 얘네들의 간격이 어때요? 4D씩 늘어나는 거죠. 공차가 얼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등차 수열의 경우는 두 개씩 묶으면 얘네들도 여전히 등차 수열이 됩니다. 두 개씩만 될까요? 세 개씩을 묶어도 다 등차 수열이에요. 되게 특별한 성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 문제를 원래 어떻게 푸는 거냐면, 다 지울게요. 간격이 1부터 10. 그 다음에 추가로 5개. 5개가 더 붙는 거네? 왠지 5개 단위로 뭔가 늘어나는 느낌인 거죠. 괜찮아? 그럼 이걸 이렇게 보라는 얘기인 겁니다. A1부터 A5까지를 한 세트. A6부터 A10까지를 두 번째 세트. A11부터 A15. A16부터 A20까지라고 한 세트씩 이렇게 묶어버리면 총 4세트가 있는 건데 AN이 등차 수열이니까 이렇게 4개씩, 5개씩 묶은 것도 여전히 등차 수열 관계가 될 거란 얘기인 거야. 괜찮니? 근데 이거야. 얘랑 얘를 더하면 얼마란 얘기야? 이걸 더하면 A1부터 A10까지 얘를 말하는 거 아니? 이거 두 개 더 마이너스 60이란 얘기야. 괜찮아? 이거 더 마이너스 60이라고. 근데 여기에
얘까지 합치면 60 된다는 얘기죠? 그럼 뭘 할 수 있냐면 여기에 그럼 물어볼게. 얘네 둘 더하면 60인데 그럼 얘가 얼마란 얘기야? 얘가 120인 거죠. 이거 두 개 더한 게 마이너스 60. 얘가 120이어야 이 세 개를 더한 게 60이 되는 거니까요. 괜찮아요? 자, 번역 문제. 이 첫 번째 덩어리 합을 네모라고 한번 해볼게. 여기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의 합이 얼마라고? 60이라고. 그럼 얘를 뭐로 말할 수 있어? 60 빼기 네모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이게 등차수를 이루는 거잖아. 그럼 얘네들 더한 거랑 이거 두 배 한 거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그럼 이거 둘 더하면 120 더하기 네모랑 이걸 두 배한 뭐지? 이거 마이너스 60이구나. 당연히. 그럼 얘를 두 배한 마이너스 120 마이너스 2 네모가 되는 거겠죠? 정리하시면 3네모는 마이너스 240. 네모 얼마? 마이너스 80. 얘가 마이너스 80인 거야. 됐죠? 그러면 다시 마이너스 80 집어넣으면 얘는 20 되겠죠? 얼마 늘어난 거야? 100 늘었죠? 여기 얼마 늘었어? 100 늘었죠? 여기 얼마 늘어? 또 100이 늘겠죠? 됐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마지막 네 번째 세트는 여기 120에다가 100을 늘린 얼마? 220이 되는 거겠지요. 그럼 최종적으로 S20을 구하라는 건 이 네 세트를 다 더하라는 얘기인 거잖아. 이거 다 더할 필요 없고 S15에다가 이 마지막 세트만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60에다가 220을 추가해서 280이 된다라고 봐도 되겠죠. 이해 갔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등간격상에서는 두 개씩을 묻던 세 개씩을 묻던 그 개수를 똑같이 해서 묶었을 때는요, 여전히 얘네들이 등차수열을 이룹니다. 그 조건을 이용을 하면 일반항을 구하지 않고도 답을 구할 수 있어요. 어떤 특징인지 알겠죠? 오케이? 좋아요. 자, 오늘 수업 진도는 여기까지고요.